우리가 이제 연금특위에서 수익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 오늘 똑같이 다 같이 일치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투자 늘리가 대체 투자 늘리자가 방점인데, 그러려면 그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국내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국내 투자 비중 상당히 차대 국내 채권인데 대부분 국공채입니다. 이거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을 낮췄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을 피하면서 어떻게 비중을 줄여갈 건가? 이거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언론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작년 실적이 마이너스 8.2% 최악이었으니까 기금운용 거버넌스 바꾸자 이렇게 나오고 또 독립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효 영합적 아니냐?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1년짜리 실적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그런 거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전문가라고 하면 5년, 10년의 장기 실적을 보고서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현재 4.5% 한 5.5% 수익률을 올리자고 하면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변화, 조직의 변화, 의사결정의 변화를 얘기해야 종합적일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흥미로운 주장으로서 기금 분할 운용 주장을 이준영 교수님 하셨고 우리 이용호 의원도 하셨는데 스웨덴 AP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직접 AP2하고 6의 CEO를 만나봤습니다. 스웨덴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느냐? 거의 똑같은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뭐가 장점이냐? 제 통합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ABP 60여 개 연기금도 모아서 한꺼번에 운영할까? 1000조가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노르웨이 MB는 왜 그 기금 분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금 운영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조금 깊은 고민 끝에 해법이 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단편적인 사실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면서 해법을 자꾸 내놓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지금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해외 늘리고 대체 투자 비중 늘리고 이 비중을 뭐 마구 늘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이렇게 큰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지금과 같은 자산 배분 체계로서는 사실 뭐 해외 비중을 늘린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산 배분 비중 조정이 단일 기금으로 돼 있을 땐 굉장히 어렵지만 분할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우선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웨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동일한 그런 구조 하에서 운용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저는 자산군 분류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세세한 자산군별로 투자군을 다양하게 가져간 다음에 그걸 합쳐놓으면 이런 비중이 되더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할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체 투자 같은 경우 특히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지금 독립을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은 독립의 내용보다는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기득권들이 그냥 붙잡고 앉아 있는 거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현재 위험을 추가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 장기 투자자로서 작년 1년에 나쁜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바꿔도 되는가 요 질문 주셨고 현재 위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만 돈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2030년 이후에는 돈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보다 교회된 돈이 적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2030년까지만 제도가 기금에게 돈을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가 제도에서 기금에 돈을 더 주느냐 대략 계산해보면 250조 정도가 제도에서 기금에 앞으로 7년 동안 줄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그 250조 정도가 다고 그것조차도 7년이 지나면 조금씩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현재 제도 하에서 기금이 2030년 되면 일단 제도에 기여하기 시작해야 되고 2041년 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험을 더 취하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제도와 지속 가능성 이런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는
된다는 측면에서 기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충분한 운영 기간이 보장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가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저도 조금은 불편한 지점이 지금의 자산 배분을 보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20년에 한 번 정도는 작년과 같은 손실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숙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하시고 계시던 분들을 좀 이렇게 그만두게 한다라거나 뭔가 모든 걸 뒤집어 엎는다라거나 하는 것은 이번에 그런 선례를 만들어 두면 앞으로 20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논의가 있고 또 그럼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